능단 금강경입니다. 무엇을 능단하느냐? 지독한 오해를 끊어낸다. 오해를 끊어내기만 하느냐? 오해를 끊어내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 장엄한 생명축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새롭게 애써 찾거나 구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제1분기 지혜 포인팅은 반드시 이 하나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무엇이냐? 더 이상 안 찾아 헤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강제로 못 찾거나 안 찾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찾아 헤맬 필요가 없음을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몇십 년, 몇백 년을 찾아 헤매던 그 사람 스스로가 멈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일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의식이란 무엇이 별도로 있다는 뉘앙스를 만약에 포인팅이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1분기 지혜 포인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찾고 구하고 애씀을 저절로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이 단일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가 됐든 별도로 무엇을 찾아 헤매게 하는 것은 1분기 지혜 직지 포인팅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이것은 참으로 간단한 이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함과 동시에 이 신비하고 엄청난 생명축제로 곧바로 초대해 들여 보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탐색할 때에 이것은 지식도 아니고 뭐 지혜라 할지라도 지혜를 위한 지혜가 아니고요. 오직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찾아 헤매지 않고요. 곧바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곧바로 멈추게 함과 동시에 이 생명축제의 생사를 관통하는 이 생명축제의 장으로 인도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없다. 자, 오늘은 이 지금 현장의 직역에 의하면 이 금강경에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지만 소명태자의 제목 붙임에 따라서 지금은 정신희유분입니다. 중요한 핵심 지혜 포인팅은 이제 다 마쳤고요. 부가적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을 아주 절절히 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이 말이죠. 정신 희유분. 희유하기 때문에 끊어지느냐? 끊어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끊어진다 하는 것조차도 다 이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플러스 알파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예. 끊어짐이 없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바탕 이상합니다. 끊어짐 없는 안에서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가 이원성의 연극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그럼 이 바탕 내지 이 큰 전체성은 뭐냐?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의 사랑인데 구체적으로 뭐냐? 착함과 초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특정인이 착함과 초심을 드러내느냐? 아니에요. 특정인을 떠나서 이 전체 단일성이 다른 말로 착함과 초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은 착함과 초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뭐가 부처입니까 했더니 쉽게 중선봉행 제약막작이라 했잖아요.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고 모든 악을 결탄코 행하지 마라.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직역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여기에도 당부의 말씀이라 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요. 이 대성정종과 열의실견 묘행무주의 모든 말씀을 아주 심화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직지 포인트는 이제 기본으로 하고요. 예를 들자면 심화학습이 당부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죠. 선현아, 열애는 그 부처님의 지혜로서 이미 다 그것을 알고 또한 부처님의 눈으로 다 이미 그것을 보았느니라. 선현아, 열애는 다 이미 그것을 깨달았나니 일체 유정은 마땅히 한량없고 수없는 복이 생길 것이요 마땅히 한량없고 수도 없는 복을 가질 것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선현아, 보살 마살은 나라는 생각이 일어남이 없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현대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유정이라는 생각도 없으며 수명이라는 생각도 없고 장부라는 생각도 없고 버터가라라는 생각도 없고 뜻대로 태어난다는 생각도 없고 어린아이라는 생각도 없고 짓는다는 생각도 없고 받는다는 생각이 일어남도 없느니라. 선현아, 보살 마살은 법이란 생각이 일어남도 없고 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일어남도 없고 생각이 일어남도 없으며 또한 생각 아님이 일어남도 없느니라. 그 까닭은 무엇인가? 선현아, 만약 보살 마살이 법이란 생각이 일어나면 그는 곧 마땅히 나라는 집착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집착이 있고 유정이라는 집착이 있고 수명이라는 집착이 있고 보트가라라는 등의 집착이 있음이니라. 만약 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일어남이 있어도 그는 또한 마땅히 나라는 집착, 유정이라는 집착, 수명이라는 집착, 버터가라라는 등의 집착이 있음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선현아, 마땅히 법을 취하지 말 것이며 마땅히 법 아님도 취하지 말 것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비밀한 뜻으로 뗏목에 비유한 법문을 설하였느니라. 모든 지혜 있는 자는 법도 오히려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인데 어찌 하물며 법 아닌 것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그 다음 주제는 소명태자에 의하면 무덕 무설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얻은 바도 없고 설한 바도 없다, 이런 뜻이죠. 무덕 무설분, 실컷 엄청나게 뭔가를 지혜를 얻고
지혜를 설하신 것 같은 분명히 그러셨는데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고 가리킨 것도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엔 다시 한번 이것을 다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구마라집은 무아상이라 했는데 지금 현장의 직역에 의하면 무아상이 아니고 당지아상 내지 당견아상이었잖아요. 근데 왜 정신희유분에 와서는 다시 아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구마라집과 똑같은 게 아니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마라집은 역시 앞부분과 동일하게 정신희유분에서도 무아상이라 하고 있으면서 더 강조합니다. 무부아상이라 해요. 무부아상. 그런데 이 현장의 직역을 보면 무아상이기는 한데 뒤에 중요한 글자가 하나 붙어 있다. 무아상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무아상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앞뒤의 맥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긴 대화든 짧은 대화든 책이든 짧은 경구든 간에 앞뒤 문맥과 전체적인 취지에 따라서 특정 구 내지 특정 단어를 해석해야지 무턱대고 그것만 뚝 떼어내 가지고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면 그거야말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현장에 이 무아상전과 구마라집의 무부아상 이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앞의 해석과 뒤의 해석에 따라서 문맥에 맞추어서 정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적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앞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좀 반복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마라집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현장을 여기에 적고요. 지금 법회 연유분, 법회 인유분이죠. 법회 인유. 왜 이런 법회가 있느냐 이 말이요. 이런 법회가 있는 까닭은 할 때 구마라집은 부처님이 법회를 이렇게 법회를 열었으니까 부처님이 부자이자 법회 자리를 마련하고 부처님이 앉아서 설하셨으니까 이 얘기고 현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주대면념입니다. 주대면념 즉 일심이죠. 일심 단일의식이 법회가 있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일심 반야 공이 곧 법회를 있게 한 이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큰 사랑이 이러한 법회를 있게 하였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대성정종에 가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설명이 길어지니까 여기는 무아상이라 하고요. 무아상. 현장은
다만 아상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아상을 보고 알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상을 없애는 게 아니고 아상을 알고 보라 이 말이죠. 당지아상, 당견아상입니다. 근데 요 아상이란 한자, 상자가 지금 같은지 여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한자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성 정종분의 현장을 보면 이 한자가 다르게 쓰고 있어요. 구마라집은 무아상 할 때 아상을 이렇게 모양상 서로 상자를 쓰고요. 같은 아상이지만 현장은 이 생각상자를 씁니다. 서로상 모양상 여기는 생각상자를 써요. 즉 이 모양상자에 마음심자를 붙인 이 상자를 씁니다. 그러면 최초의 이 산스크리트의 이 금강경은 산스크리트 단어 하나였겠죠. 하나인데 지금 구마라집은 이 모양상자를 쓰고 현장은 생각상자를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리실견분이죠. 여리실견에 가서는 구마라집은 약견, 재상, 비상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됩니다. 전번에 강의한 거 아니냐?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렇게 하고요. 현장은 뭐라 하죠? 여시, 상비상, 응관열애 이렇게 합니다. 자, 구분점은 찾아 헤매게 하느냐, 스톱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뭔가가 있는 듯이 뉘앙스를 풍기느냐, 소위 말해서 지금 있는 이거 외에는 없다는 얘기냐, 이것이 1분기와 2분기의 구분점이 되는 겁니다. 큰 차이점이에요.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구나. 이전에 바보 멍텅구리 오해를 해서 찾아다녔구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직지 포인팅이 제대로 워킹 되려면. 그 다음에 지금 정신희유분입니다. 오늘 정신희유에서 자, 앞에 걸 왜 적었느냐? 이 정신희유에 구마라집과 현장의 차이를 보려면 그 앞서의 문맥에 따라서 알 수밖에 없죠. 이 하나의 단어, 즉 정신희유분에서 구마라집은 다시 한번 무부아상 이렇게 합니다. 무부, 다시 부자를 붙여요. 무부아상 이렇게 얘기하고, 현장은 무자를 쓰긴 쓰는데 무아상
무아상 마음 심자가 붙은 상자를 여전히 쓰면서 일관되죠. 쓰면서 전자를 붙입니다. 전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대성정종의 핵심 가리킴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신,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구마라집은 무부아상이라 하고 현장은 무아상전이라 한다. 그러면 요 앞에 무아상을 볼 때는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앞서의 문맥, 맥락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요. 요 한자어 자체도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구마라집은 똑같습니다. 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부자는 뭐냐? 이 다시 부자예요. 다시부. 돌아갈 부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구마라집의 번역을 보면 아상이 전혀 없으며, 그러니까 이 강조죠. 강조로 지금 해석을 해놨는데 그것은 뭐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아상이 다시는 없고 혹은 아상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아상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즉 없어져 버렸다. 완전히 죽었다. 사라졌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즉 뭐 전혀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상이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전혀 없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현장은 무아상전입니다. 요 전자는 굴을전이에요. 굴을전. 굴러간다. 굴러가서 변한다. 이런 뜻. 변할 전. 변하다. 구르다. 혹은 맴돌다. 이런 뜻이에요. 맴돌다. 혹은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많이 다르죠. 무부아상은 아상이 전혀 없다, 없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상이 전혀 없다, 아상이 전혀 없는 때는 어디예요? 꿈을 꿔도 아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잠, 꿈도 없는 깊은 잠은 아상이 없죠.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기절을 했거나 아니면 뭐 일시적 자아 탈락이 일어나거나 뭐 고의로 막 깊은 잠과 비슷한 그러나 조금은 깨어 있는 뭐 명상에 들거나 우리 다 해봤잖아요. 저 도판 돌아다니면서 다 해봤는데 그런데 자꾸 기어 들어갈라 해요. 아상이 없어야 된다 하니까. 그게 또 멸진정인 줄 알고요. 비비상인 줄 알고. 비비상은 또 상이 또 조금은 있으니까 하여튼 멸진정, 깊은 잠. 그걸 이제 악취공이라 하고 깊은 귀신 동굴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자이자 무아상, 적견열의 무부아상 이건 자꾸 달려가게 한단 말이에요. 뭔가 있는 듯이 비상이라는 뭔가가 있는 듯이 이렇게 달려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달려갈 필요가 없다. 지금 있는 걸 알든가 똑같은 거죠. 있는 걸 알고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알아본다잖아요. 지견. 알아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이거라는 거, 이것이 의식이라는 것을 알아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시공간이고 물질 아닙니까? 예, 맞는데 모든 이름은 마음의 이름이다 이렇게 마조
마조선사가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이름은 마음의 이름이다. 알아본다. 이거는 쉽잖아요. 여기 뭐 수행, 체험, 뭐 깊은 명상, 뭐 아상을 막 세리 조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관열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중요한 무아상전 이렇게 됩니다. 나라는 생각에 머물거나 거기에 맴돌거나 그리로 굴러떨어짐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전자는 자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아상이 없다는 거와 아상이 없는 게 아니고, 아상은 있어요. 있는 아상을 없애는 게 아니고 여기로 굴러 떨어져 맴돌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부아상 이거는 불가능이에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물결을 다 버리고 파도를 다 없애고 바다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금돼지에서 돼지 모양 돼지를 다 없애고 금만을 얻을 수 있느냐? 금돼지에서 돼지를 없애면 금도 싸그리 없어지잖아요. 아니, 녹여서 뭐 모양 없는 금을 만든다. 아니, 그 모양은 언제든 있죠. 동그란 모양, 세모 모양. 그러면 동그라미는 없애고 금만 얻는다. 그럼 금이 없어지죠. 그래서 무부아상은 불을 빼도 돼요. 똑같아. 구마라집도 일관되고요. 현장도 일관됩니다. 정신희유분에서 다시 한번 구마라집은 무아상이라 하고요. 현장은 당지아상을 뭐로? 무아상전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는데요. 이걸로 마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서론이고요. 본론을 이야기를 좀 해야 한다. 무아상전. 자, 지금 쭉 정신희유분까지 오는 동안에 큰 차이점을 우리가 이 사구계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큰 차이점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도출되어야 하느냐? 이 갈증과 이 고통과 자유가, 아니, 이 고통과 공포가 끝을 여기서 맺느냐, 여기서 맺느냐의 차이. 즉, 이것을 믿고 계속 달려갈 것인가, 이것을 믿고 이해하고, 혹은 이것을 믿고 이해하고 저절로 멈추게 될 것인가에 지금 마치 50% 확률로서 우리가 뭔가 발표를 하기 전에 그 스릴 있는 그러한 지금 직전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이 전체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죠. 지금
구마라집의 경우에는 이 모양상자를 쓰고 있어요. 지금 핵심 단어를 아상이라 할 때 모양상자를 쓰고요. 지금 현장의 경우에는 생각상자를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요 두 글자를 가지고 구마라집과 현장을 극명하게 대비시킬 뿐만 아니라 이 2분기와 1분기를 완전히 드러내 보겠다 이 말이에요. 네, 드러내 보겠다.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자, 이것은 모양상 서로상입니다. 모양상 서로상. 깊은 뜻이 있어요. 아니면 깊은 뜻이 없더라도 1분기 지혜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모양상 서로상이다. 자, 왜 서로고 모양이냐? 서로는 너와 나가 서로고요. 주객이 서로죠. 서로의 뜻은 뭐예요? 주객. 그 다음에 자타. 그 다음에 나와 세계죠. 나와 세계. 뭐 맹주객입니다. 나와 세계. 이것이 서로의 뜻이잖아요. 네, 서로. 즉 이원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원성. 그래서 요거는 상대할 때 요 상을 쓰잖아요. 상대적이다, 상대절대할 때의 요 상자다. 왜? 서로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또 동시에 모양상이 되는데 모양상과 서로상이 같은 말이다 이런 뜻은 뭐예요? 모양은 반드시 이원성에 근거하고 이원성은 반드시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즉 모양이 나타나려면 서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즉 연기법이다 이 말이에요. 연기법. 연기법이 연기법 이퀄 뭐예요? 요거는 그래서 연기법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연기법. 우리 사분면허 이야기하면 현재 게임을 요거를 주관으로 여기고요. 타임이죠. 요 스페이스, 눈앞, 감각화 요거를 객관으로 본다면 요 주객이 플러스 되면 핵폭발을 일으키면서 연기해서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모양이 나타나고 나와 세계가 나타난다. 요 분면에서. 그래서 요 4일 분면을 나타내면 한자로 상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상자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그 다음에 이 서로상자, 모양상자의 이 연원을 따져보면 이게 나무가 이래 있잖아요. 나무 목자에 눈목자잖아요. 나무를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상형 문자죠. 원래 이런 이게 상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상자를 분석해 보면 사람이 나무를 본다. 여기 주관이죠. 객관이고요. 객관의 예전에 가장 객관의 대표는 나무가 흔하잖아요. 나무가 굉장히
민둥산 되면 나무 하나도 없지만 나무 많죠, 이제. 이 나무, 객관의 대표를 주관의 대표인 이 눈, 특히 사람의 눈이 본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면 나와 세계가 생기고요. 주객, 자타, 이원성에 의거한 모양이 생겨서 연기법에 의해서 이 시공간 물질 세계가 창조된다 얘기거든요. 객관은 이제 요 나무가 대표적이고, 또 하나 옛날 사람들이 놀랐던 게 코끼리죠. 이 동물 중에 코끼리만큼 사람이 처음 딱 봤을 때 가장 경이롭죠. 호랑이 사자보다 더 이상하죠. 그래서 코끼리 상자 모양의 대표. 자, 근데 이 구마라집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마라집은 요 상자를 쓰면서 요 상이 아닌 비상을 우리가 약견 봐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비상. 즉 이원성이 아닌 상이 아닌, 그러니까 비상이니까 모양이 아닌, 서로가 아닌, 연기법이 아닌 요 눈으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닌 뭔가, 비상, 나와 세계가 아닌 뭔가를 약견, 만약 본다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찾아다녀야죠. 찾아다니도록 하는 뉘앙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마라집의 번역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번역문을 보면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 상자와 상자를 달리 쓰면서 지금 현장은 요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은 더 쉽게 얘기하면 모양이 없다 이렇게 무아상이니까요. 나라는 모양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고, 여기는 무아상 전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나라는 모양이 아니고 생각에 머물지, 묘행무주니까요. 머물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상자는 뭐냐? 똑같죠? 지금 눈으로 나무를 보는데 그러니까 요 모양상, 서로상, 연기법은 그대로 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문은 빼죠, 그러면. 그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요 상을 쓴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 모양 서로 연기법은 그대로 두고 밑에 마음심을 붙였다는 것은 요 나무와 눈이, 주관과 객관이 전부 뭐예요? 마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요 나무와 눈이 마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요 눈 안에, 즉 사람 안에 마음이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죠. 그게 이제 2분기죠. 근데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는 이미 1분기 지혜로서 가리켜져 있기 때문에, 물론 명백하지 않은 것도 천지예요. 그런데 잘 찾아보면 명백하게 가리켜져 있다 이 말이에요. 포인팅돼 있기 때문에
요 심이 눈목자 안에 들어있지 않고요. 나무목 밑에도 있잖아요. 이 전체의 바텀 라인이, 바텀이 되어 있잖아요. 즉, 바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목 눈목에 마음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요. 밑에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요 이원성을 받치고 있잖아, 마음심이.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와 세계가 마음 안에 있다. 이것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 안에 주관도 있고 객관도 있나 보다. 이렇게 하니까 요 상자는 나와 세계가, 나와 뜰 앞에 잣나무가 전부 마음이다, 이 얘기예요. 요 상자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지금 구마라집에 요 모양 상자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안 없애요. 구마라집은 요거를 지금 없애고 모양 아닌 것을 찾아라 하는 듯이 보이지만, 지금 현장은 이걸 없애지 않아요. 그대로 두고 그냥 마음심만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없애고 이건 물질이고 의식이다 할 것 같으면 이거 다 없애고요. 그냥 마음심, 요렇게 유심, 요렇게만 표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 이원성의 모양과 연기법, 그리고 이 사일분면이 전부 어디에 들어있다? 단일 의식 자각이다, 이 말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곧 단일 의식 자각이다, 이 말이죠. 이거 요 바깥 테두리가 요 지금 모양 상자 밑에 있는 요 마음 심자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이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묘하게 지금 나옵니다. 요 모양상이라고도 하고요. 이 마음 심자 없는데도 요 모양을 생각상이다, 이렇게 새깁니다. 여러분 한자 사전 찾아보십시오. 요 모양상은 생각상 이렇게 같이 새겨요. 자, 그래서 이게 독일어가 좋아요. 그래서 요 상자에 대응되는 독일어가 바로 포슈텔룽이다, 이 말이죠. 포슈텔룽은 눈앞에 있는 광경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눈앞에 있는 광경이 곧 관념, 표상, 생각, 요게 아이디어죠. 이데아다, 이 말이에요. 즉 눈앞에 포슈텔룽 서 있는,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관념이고 표상이고 생각이고 이데아다, 이런 뜻이에요. 포슈텔룽. 즉 이 상자는, 현장에 이 상은 완전한 비이원성을 이야기하지만 이원성과 달리 있는 비이원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더 예리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이 마음심자를 붙인 상이 곧
상이 아닌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말로 지금 들으면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지만 가장 지금 극명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다 지워보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여태까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말이에요. 결론이 뭐냐. 이런 뉘앙스를 풍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뉘앙스를 풍긴다. 자, 구마라집을 구마라집 우리가 지금 만나서 도대체 어떤 뜻으로 번역을 하셨습니까? 이런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걸로만 일단 추정을 해보는 것인데, 일단은 구마라집은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이느냐. 이 상과 상이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뜻상 확실하잖아요. 상과 상이 아닌 것이니까 A와 A 아닌 것은 분명히 다른 거죠. A 아닌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 의하면 이렇게 하죠. 구마라집에 의하면 상과 비상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글자 그대로 다른 것이고요. 일단 이렇게 구분을 일단 해놓고요. 자, 구마라집은 이렇게 돼 있고, 현장은 어떻게 돼 있느냐? 현장은 여시 상비상, 즉 약견 재상비상이 아니고 여시 상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해야 되노? 이게 상은 비상과 같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요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비상은 곧 요 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잘못 말했습니다. 자, 상과 비상이 하나로 같다. 그러면 하나의 글자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과 비상이 다르면 하나의 글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같다면 요 두 가지를 포섭하는 글자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죠. This is it이다 이 말이에요. This is it.
구마라집을 읽으면 상은 비상과 다르기 때문에 비상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데, 현장에 의하면 상과 비상이 같다 하고는 한 글자로 표현해요. 그러면 더 이상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죠. 하나인데. 자, 그러면 요 그림을 분석해 보면 요 상은 여기 있고 비상은 뭐야? 그럼 요거는 마음심이네. 그죠? 비상은 마음심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까다롭지만 열심히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 텍스트를 보셔야 됩니다. 한자 원문을 봐야 지금 저 스피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시 상비상 할 때는 상은 현장은 여전히 이 글자를 쓰느냐? 아니죠. 상비상 할 때 이 글자를 쓰면 지금 헷갈려 버리죠. 지금 뒤에 와서 무아상전, 즉 상과 비상이 같다 하고 같이 쓰는 거다. 두 개를, 그러니까 상을 보지 않고 비상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상, 비상을 같이 본다가 아니거든. 이게 두 개를 같이 본다가 아닌데 이게 말이 표현을 하나로 쓰는 거다 이 말. 하나로 쓰는 거. 여시 상비상. 그때는 이 상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자 원문을 잘 보세요. 현장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시 상비상 응관열애 할 때는 이 상을 쓰고 있어요. 마음심 없는 상을 쓰는데 그 외에는 전부 마음심 있는 상을 쓴다. 즉 다시 말하면 구마라집에 약견 재상 비상 할 때는 이 상과 다 다르게 현장은 이 상을 써요.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데 유독 구마라집이 약견 재상 비상 할 때의 그 위치의 상은 똑같은 상, 마음심이 없는 상을 써요. 그러니까 상 비상은 똑같이 지금 한자를 쓰면서 완전히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시 상비상에서 마음심자 붙은 상을 쓰면 지금 하나로 통합된 이 상자를 다음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모양상과 모양이 아닌 마음을 이게 하나로 합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 합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과 비상을 합해가 이 글자가 나온 게 아니고요. 이 부호를 보란 말이에요. 이게 등식이잖아요. 등식. 즉, 곧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진짜 큰 관심을 갖고요. 이 직역과 의역의 차이점을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예 스피커 밥통 스피커처럼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구마라집 선생이 뭐 그거를 몰라서 뭐 이렇게 이원선을 가지고 썼겠느냐. 그 두리뭉실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리뭉실하면 물론 두 분 다 우리가 만나 본다면 똑같은 말씀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분들이 표현 방식은 자기 캐릭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축제도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우리가 모든 축제에 가지 않잖아요. 더욱 가장 즐거운 데에 우리가 효율적인 데에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두리뭉실한 거는 좋지 않다 이 말이죠. 좋은 게 좋다 아니에요. 엄밀하게 우리가 한번 구분해서 기왕 할 거면 최고의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자, 이제 하이라이트 결론이 나옵니다. 진짜 결론이 나와야 돼요. 자, 여기는 결론은 뭐예요? 여기는 달린다 이 말이에요. 계속 달린다. 치달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비상을 찾으려고. 자, 이것이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컵인데요? 아니요, 컵이 아니고 이게 컵이 아니고 하잖아요. 컵이 아니고 이것이 깨달음, 즉 비상입니다. 나는 컵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깨달음이라고? 깨달음 찾아러 달려야 돼. 안 그러면 자기 속임을 해야 돼. 이제부터 저게 깨달음이라 하니까 나는 컵이 아니고 깨달음으로 믿을래. 그러니까 컵인 동시에 깨달음이야. 이렇게 이제부터 믿을 거야. 그게 깨달음이라니까. 이렇게 자기 최면을 아무리 걸어도 컵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딱 돌아서서 이제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 한 통화하고 딱 오면 이 컵밖에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또 스피커는 이럽니다. 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도 않고 여기 있지도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컵이 의식이에요. 이 컵이 어디서 의식됩니까? 머릿속에서, 몸 안에서 의식돼요? 몸 밖에서 의식돼요? 컵이 의식되는 위치가 어딥니까? 여기죠. 그러면 그것이 의식이잖아요. 이게 의식이구나. 의식은 곧 깨달음이잖아. 한국말로. 이게 의식이잖아. 그럼 또 이럽니다. 이게 컵이 아니고 의식이구나. 의식이 컵의 모양을 하고 있구나. 이제부터 이걸 의식으로 볼래 하고는 또 이제 누구랑 통화하고 오면 이게 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이거 컵밖에 없어. 그러면 계속 달려가야 돼. 뭐 수행 공부는 아니라, 체험은 아니라 하니까 계속 엄청나게 달려가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여기는 다른 거예요. 이게 같아 보이지만 다른 거단 말이에요. 여기는 멈춘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오해가 이해로 대체되면서 정지식으로 이 올바른 지식, 지혜로 대체되면서 멈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컵이 아니고 의식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컵 이렇게 합니다. 무엇이고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선문답이 이제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되어 버리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렵지 사실은. 그걸로 안 돼. 선문답으로 선불교 가나선 그걸로 안 됩니다. 현대 와서는 안 돼요. 자, 엄청나게 착함과 조심이 있지 않으면 안 돼. 자, 근데 여기는 그거는 모양이 아니고 모양 아닌 것을 보라 이래 얘기하지 않아요. 여시 상비상, 상과 비상을 한꺼번에 뭐라 하는 거야? 직지할 뿐이죠. 무엇이 의식입니까? 의식, 깨달음이 어디 있습니까? 컵, 나무, 저 소리,
모양이든 모양 아니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물질인지 생각인지 그런 얘기 안 해요. 즉 구마라지 뉘앙스로 의하면 설명이 길어요. 상을 보지 말고 비상을 봐야 된다. 상 아님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상이 아니고 상을 보지 말고 비상을 어떻게 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로 이원성이 아닌 것을 어떻게 봐요? 비상은 일단 보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약견 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길어요. 근데 상비상 해버리면, 여시 상비상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할 게 없어요. 지금 정류장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집으로 가야 될지, 뭐 진실을 찾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위로 날아갈 데도 없고 땅으로 꺼질 데도 없고 아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컵. 이거는 컵이에요. 현장에 의하면 그냥 딱 한마디 컵이에요. 이게 요 글자예요. 요 글자인데 구마라집에 의하면 뭐죠? 컵 모양 아닌 것 이래 되잖아요. 이러면 극명하게 이제 알 수 있죠. 이 한자어보다 우리말에 의하면 구마라집은 컵 모양이 아닌 것, 저 컵이 아닌 것이고 현장에 의하면 그냥 컵이에요. 컵. 즉 제1분기지에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세계가 물질 시공간이죠. 세계는 시공간이잖아요. 물질 세계, 즉 물질 시공간이 곧 뭐예요?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의식인데 그러면 물질 시공간에서 나타나는 이 물질 모양은 뭐냐?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이다 이 말은 세계가 곧 생각이고 세계가 곧 의식이다. 만법 유식 일체 유심 만법 유식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의 글자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낸다. 상 비상이 한 글자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 달리는데 취미가 있는 사람은 이 약견 재상 비상이 인연될 것이고요. 아이고 이제 좀 그만 달릴란다 하면 이 현장에 여실히 상비상인데 그렇다고 아예 안 달리느냐? 아니에요. 자, 이것이 이 상자의 그건데 그러면 아예 안 달리고 이 마음만 있느냐? 아니잖아요. 요 서로 상자도 여전히 있잖아요. 달립니다. 달리는데 적당히 달린다. 중도로 달린다 이 말이에요. 중도로 달린다. 자, 그러면 진짜 현대적인 표현은 뭐냐? 그러면 멈춘 뒤에는 계속 멈추니까 안 달리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상비상이라 했기 때문에 여전히 달린다 이 말이죠. 예, 달리지만 다만 아까 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굴러 머물지 마라. 굴러 들어가서
그걸로 굴러 들어가거나 맴돌거나 머물거나 변하거나 그것이 없다. 이 말은 개인의 이 생존 번식, 즉 요거는 깨닫고 뭐 깨달으려는 게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더 커요. 요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대로 보되 잘 보고 잘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적절하게, 현대어로 적절하게, 이게 중도죠. 중도다 이 말이에요. 적절하게 애를 쓰되, 즉 안 달리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너무 달려버리면 건강에 해롭고요. 안 달려도 해롭잖아. 적절하게 애를 쓰고 다만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적절하게 애를 쓰고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게 뭐죠? 한자로 여시상비상 응관열애 무아상전이다 이 말이에요. 여시상비상 응관열애 무아상전, 이것이 뭐야? 컵 이 말이죠. 컵을 버리지도 않고요, 컵에 매달리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컵 하면. 그런데 컵이 아니고 의식 이렇게 하면, 부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컵을 버리고 부처 아닌데 집착하는 거고요. 에이, 부처 그런 게 어딨어. 그 전부 엉터리잖아. 그냥 죽으면 다 끝이고 이게 물질 세계가 전부야. 의식은 두뇌가 만들어내. 이러면 컵에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컵 이렇게 하면, 여시상비상 하면 컵에 매달리지도 않고요, 컵을 버리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적절하게 사용하죠. 그 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애를 쓰고 다만 사로잡히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정신희유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덕무설분, 이렇게, 자, 이 정신희유분까지 마치면 드디어 이제 깨달음을 얻었구나, 또 이래 될 수 있을까봐 하여튼 계속 지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이해요? 능단금강에 대한 이해. 이 이해는 무엇을 가져온다? 대축제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대축제는 사랑과 자유와 평안이, 우리가 기대도 하지 못했던, 꿈도 못 꾸었던, 학이자성, 꿈도 못 꾸었던 그러한 엄청난 신비인데, 바로 이 신비를 이토록 드라마틱하게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로잡히면 또 안 되느냐 이렇게 하잖아. 아니에요. 이 축제에서는 적절하게 애를 쓰고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하되, 당연히 또 사로잡힘도 있겠죠. 사로잡힘도 있지만 그 자체로 전혀 이제는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로잡히면서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적절하게 애를 쓰고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막 과도하게 애를 쓰거나 게을러서 애를 안 쓸 때는요, 그것이 적절하게 애를 쓰고 사로잡히지 않는 거고요. 사로잡힐 때는요, 그것도 적절하게 애를 쓰고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런가? 여시상비상 응관열애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달리기를 멈춘다고 완전히 멈추어 있느냐? 아닙니다. 항상 멈추어 있는 속에서 우리는 달리는 것도 즐기고요, 달리지 않는 것도 즐긴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찾을 수도 없고요, 찾을 필요도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나? 재밌게 살고요. 재밌게 죽는다.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펑펑 울고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미친 듯이 웃고요. 또 뭐 고민이 있을지라도 또 유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예. 아파 죽는데도 이 자동차 이거 처음에 이 정비해서 전번에 정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래 말썽이네 이렇게 우리가 항상 멋진 축제 속에 있음을 알므로써 이런 뭐 건강경 등을 위시해서 우리가 항상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